네, 이번 주 지지율 어떻게 됐을까요? 갤럽 오늘 아침 10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올려주시겠어요? 긍정평가가 23%, 부정평가가 6.6%. 사실은 지지율이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매주 하고 있었는데 그거보다도 더 떨어졌습니다. 23%, 20% 초반까지 떨어진 거는 저는 본 적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네. 4월 3주차, 그러니까 총선이 끝난 이후에 총선의 결과가 다시 여론에 영향을 줘서 그때 23% 똑같은 지지율, 이 직무 수행 평가 23%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락을 사실은 한 거죠. 예. 그 두 분께 총평을 여쭙기 전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더 떨어지는 거는 지지층까지 사실 이탈했다라고 그렇죠. 볼 수밖에 없을 네. 텐데 총선 직후에 그 낙담한 정도의 그런 정도의 여론이 이번에 또 반복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아무튼 긍정이 4%포인트 떨어지고 부정평가가 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이 지지율 변화에 대해서 네, 논평을 좀 해주신다면 뭐 이제 결국에 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의정 갈등. 의정 갈등. 지금 현장에서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공포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다치면 죽을 수도 있다. 어제 제가 그 지역에서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식사하고 저녁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우스갯소리로 절대 어디서 외부 활동하다가 다치시면 안 됩니다. 예. 술 조금 먹어야 됩니다. 아프면 안 됩니다. 응급실에 갈 수 없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느끼는 그런 어떤 불안과 공포를 정부가 해결하려는 그런 어떤 자세나 아니면은 적어도 공감하는 태도라도 보여야 되는데 국정브리핑 보면 인식이 전혀 없어요. 그냥 마이웨이 내가 내 길 가겠다. 개혁에는 뭐 불가피한 희생이 따른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그냥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저런 지금 여론조사가 나온 것을 보이고요. 저는 다음 주에는 저거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기는 국정브리핑이 아직 반영 안 된 반영이 안 된 거니까. 거고요. 네. 국정브리핑이 반영이 안 된 거고 또 지금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이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이번 주에는 국정브리핑도 있었고 또 역시 동시에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도 있었던 거거든요. 저게 지금 조사 기간이 8월 27일에서 29일까지니까 이번 주 화수목인 거죠.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조사를 하면 보통 첫날 샘플이 거의 다 이제 차버리니까 많이 차버리니까 아마 이제 어제 국정브리핑은 뭐 일부 반영됐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별로 없다고 볼 수가 있을 많이 반영 안 것 된 거죠. 같고 한동훈 대표와의 그 충돌도 아직 조금 덜 알려졌던 시점들이기 때문에 다음 주엔 더 나빠질 것이다 전망까지 들어보고 이긴 최고는 어떻습니까? 의료대란 유예 그걸 거절한 것도 반영이 돼 있을걸요? 그게 정확하게 반영돼 있을 거예요. 반영됐죠. 당연하죠. 네.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광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5% 벽이 깨졌다는 거는 이젠 정말 20% 초반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20% 초반이라고 하는 건 지지층까지 이탈하는데 대통령의 지지층이라고 하는 것은 뭐 TK라든지 지방에 되게 많이 몰려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도권은 사실 없을 거고. 근데 들어보니까 TK나 이 의료대란의 직접적인 가장 큰 피해자가 지방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더 심하다는 그게 거예요. 연결된 거구나. 그게 아마 연결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수도권이나 이런 데 이제 뭐 종합병원이나 그래도 그나마 병원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은 괜찮은데 지역으로는 정말 원래도 의사가 없었지만 이 전공의 사직을 포함해 가지고 의료대란의 직접적인 어떤 이 피해 지역들이 지방이기 때문에 그런 지지율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와 집권 여당의 갈등이 정확하게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한 줄로 좀 평가를 하자면 어제 국정브리핑을 원망과 폭망 사이? 원망과 폭망 사이. 원망과 폭망. 저는 네. 국정브리핑을 보는 내내, 그러니까 기자회견 질답을 제외하고 연설문을 낭독하는 그 기자회견 브리핑 내내 약간 국민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듯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일본과의 수출 교역도 이만큼 격차가 좁혀지고 있고 또 가계부채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왜 우리를 몰라주느냐.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국정브리핑에 대해서 뭐 3요소라고 하는데 지난 임기 동안에 성찰이 들어가 있거나 국민들이 정말 지금 최대 갖고 있는 관심사를 넣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무엇을 말할지에 대한 고민을 엿보이게 하는 그 3요소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어제는 첫 줄부터 뭐가 들어갔냐면 국가의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라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일본 교역이 줄어들고 있고 가계부채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치막 넣으면서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부정평가가 높습니까라는 원망을 전 좀 봤어요. 그리고 이제 4+1이라고 하는 그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뭐
그 개혁을 얘기하는데 구체적인 방향성은 없고 우리가 이렇게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저항만 있다. 그냥 우리를 지지해달라고만 막연하게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폭망하는 정부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원망과 폭망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될 게 뭐냐면 어제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못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시니까 어제 2세션으로 준비가 됐어요. 먼저 국정 브리핑이라고 해서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 거 이제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제 쭉 연설문 같은 거 앞에 프롬프터 보면서 이제 읽어가는 거. 요게 첫 번째 세션으로 국정 브리핑이 진행이 됐는데 여기 내용은 이제 뭐 그 앞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황이 어떻고 어떻게 우리가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의료개혁 뭐 이런 앞으로의 개혁 과제들을 이렇게 완수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다짐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 세션. 그리고 요게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자회견. 기자들한테 넘어가서 질답. 그렇죠. 예, 질의응답이 요게 한 40분 네. 정도 있었던 건데 요게 두 번째 세션으로 여러 질문들이 이제 왔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답하는 게 두 번째 세션이 있었어요. 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요 특히 첫 번째 세션에 대해서 원망과 폭망 사이. 폭망 사이라고 네. 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뭐 잠깐 첨언하자면 질답도 사실 그 질문하는 기자분들을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몇 면을 보면 다소 보수 성향의 언론 출신들이 많았어요. 그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인터넷이나 여러 언론 어떤 성향을 분석을 해보면 정부에 그렇게 쓴 어떤 보도를 많이 하지 않는 기자들 언론들이 좀 있었었고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뭐 예를 들면 최상병 사건이라든지 수사 외압 관련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없이 그냥 원론적인 질문 특검안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하는 그런 질담만 좀 오고 가는 것 같아가지고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았다. 저 기자회견이 사실은 네. 이제 기자들이 딱 손들면 앞에 있는 대변인이 저기 어떤 기자님 이제 지목하잖아요. 지목하는 방식인데 사실 대변인이 이제 출입 기자들은 다 대충 아니까 다 알죠. 다 알고 있고 이제 할 수 예, 예. 이제 찍어서 가는 건데 개인적으로 저도 너무 아쉬워요. 아직 저도 뭐 이렇게 대통령실 출입한 적이 없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냥 질문한 다음에 앞에서 대답하면 물론 이제 나름대로 그런 룰은 있겠지만 아니 그건 그거 아니고 이 질문입니다라고 한번 좀 꼬리 질문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뒤에 이어서요.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한다고도 하는데 그거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우선은 이제 형식적인 내용을 지적을 하자면 질의응답을 받은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국정 브리핑 첫 국정 브리핑은 갑자기 예고 없이 국정 브리핑 하겠습니다라고 해갖고 뜬금없이 던지고 가버렸잖아요. 대왕고래 프로젝트. 대왕고래 프로젝트 한 4분 혼자 말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잖아요. 도망. 네, 아무튼 질문 네. 없이 그냥 가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적어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만든 거는 형식적으로는 잘했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41분간 동안의 국정 브리핑을 했는데 본인들이 정부에서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듣고 있으면서 왜 정부의 상황인식이 이렇지? 왜 저렇게 보지? 예컨대 아까도 말씀했지만 경제가 좋다라고 하면서 수출 뭐 이런 거 반도체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상황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경제 성장률이 2.5% 전망돼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허구적인 게 있어요. 수출의 의존도가 높고 또 인위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굉장히 부양한 거였잖아요. 거기에 힘입은 게 클 뿐이지 저희가 체감하는 이 내수는 너무나 힘들거든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내수 경기는 너무 힘든데 그러한 인식 없이 너무 좋다. 소득 3만 불 넘어 일본보다 더 뛰어나다 높다 이런 식의 인식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많은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뭘 말하고자 하는지 그걸 잡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오히려 딱 뭐 의료개혁이면 의료개혁, 연금개혁이면 연금개혁 요 두 가지만 딱 잡고 이야기를 하고 앞부분의 질의응답 세션에서도 20분간은 이 주제에 대해서만 질문 받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좀 집중과 선택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형식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떤 소통을 한다고 했을 때 말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것과 듣는 사람이 듣고 싶은 것이 사실 늘 다를 수밖에 다를 수 있죠. 없는데 이거를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말하고 싶은 거를 좀 요령 있게 하려면 이런저런 장치가 필요했을 건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요. 지적이 저출산까지 넣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댓글로 지금 그 자료화면 대통령이 좀
안 나왔으면 틀지 좋겠다. 말아달라고. 네. 누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형식적인 고민을 하니까 네. 라디오로만 진행했으면 좋았을 아, 텐데. 진짜. 그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지금 우리 분들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만큼 사실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어떤 호감도가 좀 많이 떨어진 상황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되게 심각한 상황인 거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이 정치권의 토픽은 사실 의료 대란, 의정 갈등. 역시나 이 국정 브리핑에서도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주제가 되었어요. 대통령이 잘 되고 있다라고 그런 인식을 국정 브리핑을 통해서 나타냈는데요. 요거는 영상이 좀 준비되어 있죠. 영상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의료 현장을 한번 가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의 이 종합병원들 이런 데 좀 가 보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단 비상 진료 이 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네, 원활하게 가동이 되고 있어요. 일단 현장으로 좀 나가 보시라. 그러니까 라는 얘기를 누구 보고 나가보라 하는 거죠? 지지율 대책회의가 나가야 되나요? 아니 근데 어저께 JTBC인가 단독 보셨어요? 6개월 동안 병원을 가신 적이 없대요. 대통령이 대통령께서. 가실 필요가 없죠. 본인은 이제 주치의가 50명이래, 하니까. 50. 아, 이게 현장을 주치의가. 가보라면서. 아. 근데 본인이 이거 말고 다른 네. 화면에서 그랬잖아요. 나 상급병원도 가보고 네. 종합병원도 가봤고 한데 현장을 가보시라 신문 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네. 말이에요. 근데 취재 결과 6개월 동안 병원을 가본 적이 없다는 대통령 거야. 일정을 쫙 보니까 그게 이게 말이 맞냐고. 6개월이면 지금이 8월이니 거의 총선 전 거의 이 의정 갈등 시작했던 그렇죠. 이 시점 이래로 가신 적이 없던. 아니 가보지 않아도 저도 응급실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보지 않아도 집에서 뉴스만 봐도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아픈 사람들이 정말 치료를 못 받고 저한테도 막 전화가 와요. 이런 사람들 병상에 입원을 못한다. 심지어는 저희 보좌진에 같이 함께 근무했던 보좌진도 이번에 어머니가 입원하셔야 되는데 큰 병으로 중병으로 입원하셔야 하는데 병실을 못 구한다고 어떻게 없냐고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주변에 지인들 이야기만 직접 경험한 이야기만 듣더라도 뉴스만 제대로 보고만 있어도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은 현실 인식이 완전히 지금 너무 동떨어져 제가 있어요. 이거 좀 궁금해서 취재를 해봤는데 도대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그 사고를 거쳐서 이렇게 인식할까가 너무 궁금해서 많이 물어봤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용산에서는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를 볼 거 아니에요. 그 보고서 자체가 지금 괜찮다, 잘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이를테면 뭐 군의관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혹은 뭐 간호법 되면은 피해 감사 통해서 충분히 대응 역량이 가능하다. 있다. 뭐 이런 보고서들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가 지금 이런 인식이라는 얘기를 대통령실에서 큰일입니다. 예. 어제 질답에서 어떤 기자님이 현장에 의료 공백이 있다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는데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냐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인즉 보이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믿는 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의료 공백이나 의료 대란을 진영의 논리로 보는 거죠. 정말 지금 응급실에서 뺑뺑이 돌고 있고 심지어 소방노조에서도 뭐라고 발표했냐면 뺑뺑이 돌다가 사망한 환자의 수가 작년 상반기 대비 동종 평균 더 수치를 넘었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대통령께서는 이건 야당이 혹은 나의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괴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어찌 질답을 공식적으로 하는 걸 보니까 매우 심각한 상황 인식이다. 근데 이제 이 한동훈 대표의 유예는 확실히 핵심을 관통하는 대안은 아닙니다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문제가 심각해 보이니까 뭐라도 대통령실은 지금 인식하지 못하는 현장에서의 심각성을 나름 인지를 한 것 같아요. 제 추측으로는. 그래서 대안은 아니지만 일단 시간을 벌어보자. 대신 올해는 입시상으로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년은 유예하는 것으로 일단 시간을 벌고 다시 한번 의협과 전공의와 머리를 맞대보자라고 대안을 툭 던진 것 같아요. 뭐 이건 저는 평가받을 수 있을 만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너무 심각하거든요. 전공의들도 그렇고 대화하자고 하는데 대화조차 형성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평가할 만하다.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지점에 한 가지 좀 부연을 하자면 우리 아까 얘기 나눴던 김종인 위원장이 22곳 이제 돌다가 결국에는 꼬매게 된 일 그거를 제가 지금 알아보니 한동훈 대표랑 인요한 이제 최고위원이랑
둘이서 이 얘기를 되게 길게 했대요. 어.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이만큼 심각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서로 하고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가 이 지점을 이렇게 특히 더 관심 갖고 보는 거는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정 갈등, 이제 뭐 5차 당정 뭐 충돌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어떤 파열음 왜 이렇게 지금 계속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제 아예 감정적으로 그냥 파국으로 끝난 것 같아요. 끝났다. 예, 끝난 것 같아요. 사실은 정상적인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사이가 나빠도 국정의 혼란이나 당정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아닌 것처럼 자기의 감정을 더 갈무리했을 거예요.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내가 다 소통하고 있다. 저를 찾아오는 의원님들도 있고 통화도 많이 한다. 많습니다. 예, 네, 많습니다. 저 네. 통화하는 사람 많습니다. 네. 찾아온 사람도 많고 술 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동훈은 안 만납니다. 그런 얘기다. 그러나 한동훈은 안 만납니다. 성대모 상가. 좀 더 걸걸해야 돼.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0일 날 만나기로 했잖아요. 네, 만나기로 만나기로 다 했지. 예정돼 있잖아요. 네. 근데 취소해 버리잖아요. 안 가버리잖아요. 식사? 예. 오히려 이런 갈등이 있어서 언론에서 주목했잖아요. 그게 과연 될까? 성사될까 안 될까라는 그 주목받고 있으면 그 상황에서 주목받고 있으면 오히려 더 갈등이 없는 것처럼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 의정 갈등 의료 대란을 풀기 위해서 대통령과 당대표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취소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연찬회도 안 갔어요. 이제 어제부터 오늘까지 국민의힘 1박 2일 동안 연찬회가 있는데 아직 안 가셨죠?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다른 방송에서 이제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이 하는 얘기는 네. 한동훈 대표가 유예라는 대안을 냈기 때문에 정부가 나와서 설명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자리를 비켜줬다. 라는 게 뭐 실명 밝혀도 되니까 네. 윤희석 대변인의 설명이었어요. 네. 윤희석 대변인 설명했어요. 굉장히 유능하신 대변인입니다. 다른 진행자와 패널들은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다. 어쨌든 자기가 유예라는 거를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정부가 의료들에 설명을 하는데 의원들이 판단할 때 내가 있을 때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나는 뭐 비켜나겠다. 자리를 피하겠다라고 해서 간 거래요. 뭐 본인들은 취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더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야죠. 정부의 입장과 생각을 더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둘이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뭐 그게 검사 곤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대표도 안 만나고 안 듣고 싶고 윤석열도 자기 생각과 다르면 안 만나고 안 듣고 싶고 이렇게 하면 안 풀려요. 아까 그 윤희석 대변인의 말이 왜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냐면요. 그 자리에 있었던 여러 의원님들이 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굉장히 질타성 질의를 많이 했다라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금 의료 대란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에서 보건복지부나 용산에서 지금 정부에서 이 문제를 관리하거나 이 위기를 컨트롤하거나 이 대란을 어떻게 할 거라고 하지 못하니까 의원들도 질타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의료 활동이 한참 많이 했으니까 예. 최상병 얘기를 다시 특검. 돌아와서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일단은 지금 제3자 추천안을 내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사실 그게 뭔지 공개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봤을 때 어떤 의원을 통해서 어떻게 성안하고 있고 어떻게 발의될 거다 이런 얘기도 전혀 안 들리고 있는 거 보면은 뭐 되게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언제 이게 공개가 되고 어떻게 좀 뭔가 절충을 찾아가고 할 수 있을까요? 발의 못할 겁니다. 발의 자체를 못한다? 못해요. 어제 국정브리핑 봐도 정확하게 한동훈 대표한테 얘기한 거예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대표 이름 적자는 꺼내지도 않았고 수사 외압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 드러났다라는 것이 입 밖으로 꺼내진 만큼 이걸 만약에 국민의힘이 일요일이든 앞으로의 회담에서 특검안을 수용하고 발의한다? 윤석열 대통령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인 즉 약간 이 과거에 기시감이 드는 게 이제 유승민 대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충돌했었던 것이 이제 아마 국회법 시행령 정치를 맡겠다고 했다가 뭐 배신의 정치 쾅쾅거리면서 약간 좀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어제 국정브리핑을 계기로 한동훈 특검법 제3자 특검법은 절대 국민의힘에서 발의되지 못할 겁니다. 유승민 기시감. 네. 어... 그렇잖아요. 그때도 저도 동의. 그때도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네. 담배세 올려놓고 증세 없는 복지를 얘기하니까 그건 허구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문에 세월호를 맨 앞에 나왔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불편해할 만한 것들을 하니까 이런 배신의 정치 심판의 대면에서 쾅쾅거렸잖아요.
비슷하게 양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단지 요소가 최상병 특검안과 의료대란인 거죠. 그때부터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실 당내 입지는 지금까지 좁아진 상태로 근데 가는 조금 건데. 유승민 의원님과 한동훈 대표는 좀 달라긴 달라요. 다르지.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은 대중적인 어떤 스타성은 소구력 있었지만 있어요. 당내 지지자들에게 다음 차기 권력이다. 차기 대통령이라는 그 인식이 없었어요. 그때 그랬죠. 근데 지금은 한동훈 대표는 다음 확실한 차기는 한동훈이다라는 입지와 그 정도의 어떤 이런 지지도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승민 대표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제가 결론을 왜 동의하냐면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어허. 한동훈 대표님의 측근들도 이 최상병 특검안 발의하는 거에 동의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못하지. 설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검이 통과가 되면 그것만으로 당정 관계는 완전히 끝난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은 한동훈 대표와 그러니까 당정 갈등이 아니라 대통령과 대표와의 갈등 정도 사람과 사람들의 이렇게 갈등이고 사실은 그렇지. 지금 당내 친윤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당과 대통령과의 관계 자체가 완전히 파국은 아닌데 그걸 발휘하는 순간 파국이고 그럼. 그리고 파국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외압의 증거들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진짜 수사가 되면 그 수사 여러 가지 결과가 상당히 여당에게 불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곤혹스럽다. 그래서 아마 지금 내부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동훈계 예. 국민의힘 의원 하나도 이 법안 발의에 그쵸. 대해서 되게 예. 부정적으로 얘기하기도 예. 하던데 뭐 제 모든 측근들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과정에서 민주당이 지금 사실은 그러면 당신이 얘기했던 그 대법원장 추천하고 그 오케이 거기에 추가로 그러면 국회의장이 좀 동의하는 방안까지 새롭게 좀 제안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가 안 되니까 힘드니까 못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신 발의해주겠다. 한동훈 도와주기예요. 예, 한동훈 대표님 도와드리려고 지금 도대체 저희가 너무나 많이 도와주고 있어가지고 같은 당인지 오해하겠어. 그게 지금. 근데 한동훈을 위해서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문제의 진실을 풀고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기 네. 위해서. 그걸 풀기 위해서는 한동훈 도와주는 게 유리할 거다라고 네, 보시는 네. 거예요. 이것도 영상 안 볼게요. 대통령이 영수회담과 관련해서 회담으로 풀릴 거였으면 뭐 진작에 뭐 다 됐을 거 아닙니까? 성대모사 유명인데. 아니야. 전혀 안 해요. 그리고 지금의 국회 상황이 제가 정치 하다 보니까 안 하려 그랬는데 나오네. 네. 이게 제일 재밌었어요. 어, 지금의 국회 상황이 정치 시작하면서 또 제가 진짜. 아니라 살짝 하지 마. 미안해. 제일 못해. 구독자 여러분께 박영균 줄 알았네. 내가 지금의 진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성대모사 하는 사람 한 트럭은 본 것 같은데 제일 못해. 제가 정식으로 사과 말씀 올립니다. 아무튼 지금이 정말 사실상 처음 경험하는 국회다. 영수회담 뭐 안 한다. 근데 그 말도 말이지만 제가 봤던 지점은 지난번 영수회담 할 때 분명히 대통령도 그렇고 정진석 실장도 그렇고 또 봅시다. 자주 합시다 이런 얘기들 맞아요.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이제 선을 긋는 걸 보면서 뭐가 달라진 거지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는 이제 혼자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혼자다? 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고 있던 동훈이도 이제 나를 가고. 비슷해, 이재명 잘해, 근데 대표가 잘해. 비슷해. 이재명 대표가 쩝쩝 소리가 포인트입니다. 그냥 고개를 왔다 갔다 네, 하고 결국 있어요. 이제 이거. 이재명 대표는 원래 자신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람, 아. 나를 지켜줄 것 같았던 한동훈 대표도 제3자 특검안을 협의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이제는 나 혼자구나. 영수회담이든 여야 대표 회담이든 이젠 필요 없고 나 혼자 독고다이로 가겠다. 라는 그 뜻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우선 이 가장 앞에 말했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이 국회는 정상이다. 정치 자기 입문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런 국회 처음 봤다 정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경험한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요? 우리가 지금 그 느낌인데 우리가 이런 대통령을 처음 보는데 반대로 국민들이 이런 대통령을 처음 지켜보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원래 국회는 여야 간에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곳이에요. 투쟁하고 그 싸우는 논쟁하고 싸우는 투쟁 원래 싸우는 와중에 그러다가도 싸우다가도 만나서 합의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치하고 싸우다가도 간호법을 통과시켰잖아요. 지난 금요일에. 그게 국회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뭐 엉뚱하게 국회 핑계 대면서 안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그럼 이재명 보고요. 대표랑은 계속 못 예. 만날까요? 만나야죠. 만나야 돼요. 만나기 싫다는 만나야 거예요. 아. 지난번에는 총선 결과가 너무 참패로 끝나서 뭔가 조금 바뀌는 쇼라도 하고 싶으니까 만나겠다라고 한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0분이라도 만나겠다 했잖아요. 10분이라도 만나요. 오히려 이제 권한이 없는 사람보다 물론 여야의 대표도 좋은데 이제 정말 영수회담 해서 결정 권한을 가진 행정부의 수장과 제1야당의 대표가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사회적 이런 합의를 빨리 해야 돼요. 이거를 지켜보던 오히려 제가 봤을 때 또 오히려 또 다른 줄기에 그 뚝이 또 터져 나온 게 이 국정브리핑을 지켜보던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이 여야 대표 회담이 갑자기 또 급물살을 타면서 이번 주에 열리게 되는 그러니까 또 그런 또 나비 효과 같은 게 그러니까 생기더라고요. 뭐 이신전심일지 그 마음이 통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두 양당 대표가 만나서 대화하는 것만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부담일 거예요. 양당 대표가 만나서 민생과 이 어려운 의료 대란을 풀어보자라고 하면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는데 만나자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안 만난다라고 하면 계속 지지율 떨어지고 국민적 인기가 안 좋아질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적 예. 순서를 보면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날 때 마지막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빨리 여야 대표 회담을 성사시킵시다 얘기하고 막 이제 의제를 뭘로 할지가 논의가 되는 가운데 갑자기 툭 국정 브리핑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시간순을 보면 너네 여야 대표가 특검안을 그러네. 합의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난 여기서 일단 제동을 걸게. 그 정도 있구나. 왜냐하면 의료개혁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담화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본인이. 네. 물론 뭐 납득할 만한 논리는 아니지만 4월 1일 날. 근데 굳이 여야 대표의 회담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예고도 없이 갑자기 그러네. 국정 브리핑을 낀다? 이거는 아. 제동을 걸겠다는 거예요. 너네 함부로 얘기하지 마. 아. 특검안도 안 받을 거고 의료개혁 우리가 워낙 믿는 대로 갈 거야. 그러니까 동원아 하지 마. 하지 마. 근데 약간 초치는 그게 있네요. 그거밖에 실제. 없어. 그러네. 그거밖에 없어. 그렇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여야 대표 회담에서 논의되는 의제의 온도와 국정 브리핑 이후의 온도는 완전히 달라진단 아. 말이에요. 한동훈 대표가 더 부담을 느끼겠죠. 근데 이런 의도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의도는 좋았으나 결과는 완전히 달라버렸어요. 그렇지. 국민 마음대에 그냥 분노만 불만 싸지른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예. 그런데 그럼 이 결과로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 안 할 수도 있다. 아니죠. 아니죠. 전 무조건 한다고. 그러니까 한다, 안 해야 한다. 되는데 한다, 해야 한다, 되는데 한다. 예. 합의할 수 있는 의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매우 곤혹스러운 지금 상태일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틀 남았는데 사실은 여야 대표회담 갖고 우리가 지지율 대책회의에서만 벌써 3주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안 한다? 거봐 이상하다니까. 한다. 이 무조건 타임테이블상 한다. 이상해요. 무조건 해요. 알겠습니다. 안 한다고 할 수가 다음 없어요. 주에 네. 아무튼 그 결과를 보고 좀 저희가 논평하도록 하고 마지막 정리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아까 우리가 밀어놨던 게 있었죠. 지지율 업 앤 다운. 업앤다운 준비해 보셨을 것 같아서 요거까지만 좀 오늘 해결하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코너 잠깐 속에 근데 지난주가 기억이 안 나네. 누가 떨어지고 누가 그때 검찰총장이 떨어진다고. 나 이완석 총장 떨어진다고 했었고 저는 윤석열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때 이제 결국 나는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예. 이제 여야 회담을 그래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올라갈 것이다. 근데 또 온도가 바뀌었잖아. 예. 근데 상황이 바뀌었어. 근데 김남국 전 의원은 맞추셨네요. 네, 맞췄네. 윤석열 대통령이 떨어질 거라고 했는데 네, 맞췄네요. 맞췄네. 확실히 떨어졌어. 다 맞춰 지금. 예. 와 지금 뭐 돗자리 깔아야겠어. 지지율 가늠자. 그래 아. 몇 번을 맞추는 거야. 네. 근데 코인에 올라가는 거 못 맞춰. 와, 야 이렇게 한다고? 그래 그렇게 받아야 돼 형님. 지금 망했어. 그지? 망했어. 힘들어 지금. 야 아무튼 이번 주 가겠습니다. 이긴 최고부터 지지율 업앤다운. 업은 이준석. 갑자기 뭐 갑자기 또 이러지 마. 갑자기. 왜냐면 네. 이러지 마, 이러지 마. 4월인가 3월달에 안 돼. 이 사태를 예견한 게 개혁신당과 이준석이었어. 지금 왜 의대 정원 확대를 꺼내가지고 논란을 만드느냐. 다른 빨리 성급히 처리해야 될 의제들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결국 이걸 가지고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가 싸울 것이다라고 예견한 게 이준석이었거든. 그걸 많이 아나요? 근데 전혀 몰라. 나 모르겠는데. 전혀 몰라. 들어보지 않았어. 그래 홍보 한번 했다. 아, 진짜 이거 안 홍보 돼. 한번 했다. 아, 이준석. 그리고 네. 다운을 이제 네. 하자면 오늘 이번에 갤럽 조사에서 내려갔지만 윤석열 대통령 더 내려갈 것이다. 예. 네. 오케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정 브리핑이 긍정적인 면모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은 분명히 더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되게 얄궂은 그래픽까지 같이 준비를 했군요. 저는 네.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 올라갈 아 왜 이래 다 서로 정말. 아니, 정말. 나 했으니까 아니 나는 너무 당연하잖아. 왜냐면 이재명 일이 주제예요. 알았어, 그러니까 알았어.
나 진짜 해. 어, 더해 괜찮아. 미안해. 이거 완전 찐명인데. 아침명이 있으니까. 여기가 찐명인데 이긴 씨가 왜 그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성남에 사시잖아요. 처음에 홍남의 삶을 오케이 아무튼.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의료 대란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민생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여야 간에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들에겐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보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엄청 큰 폭으로 상승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고르게 상승폭이 소폭 있을 거다. 상승한다. 소폭 상승할 거다 보고요. 역시나 저기서 한 번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갤럽.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와 갈등 때문이라도. 물론 거꾸로 지지율 결집해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지금 바닥의 민심 이야기 들어보면요. 오늘 또 저녁에 뭐 만나기로 했는데 사람들 만나면은 다 그 이야기밖에 안 해요. 그럼.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진짜 저는 심각해요.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질 건데 과거의 그 그래프 추이를 보게 되면 4월 3주차 때 25%까지 떨어졌고요. 이번처럼 23%였죠. 21%까지 떨어진 적이 있더라고요. 5월 첫째 주인가. 그게 최저였죠. 최저였어요. 이번 정부에서. 21%가 갤럽 네. 여론조사로. 네. 그래서 21%까지 떨어질 수 있다. 수도 있다. 아. 근데 20%가 깨지면 그건 진짜 거의 뭐 거짓말. 그건 거의 레임. 뭐 레임덕이죠. 완전한 레임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 정도까지 마치려고 하고요. 3시 20분이네. 지지율이 사실 계속 떨어지는데 저희가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지율 떨어져라 저주하고 싶진 않아요. 그럼 사실. 당연하지. 뭐 조롱하면서 뭐 잘못했다 뭐 이렇게 하고 싶지는 잘못한 것들이 있겠지만 아무튼 막 그렇게 부추기고 싶지는 않은데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혹은 다른 대안이 뭐가 있을지 사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 또 아이디어들이 있으시다면 국정 방향 이런 것들을 좀 고쳐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동훈이 형 말도 안 듣는데 우리 말 들을까요? 오히려 더 들을 수도 있죠. 아니, 진짜로? 우리도 우리고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좋은 사실 이 기성 정치 안에서 사고하시던 분들이 아닌 분들이 오히려 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를 전해주시면 저희가 같이 또 공유하고 같이 좀 이렇게 바이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송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